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는 고준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유언이 있고 그리고 유언이 없고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언이 있을 때에는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이 나눠지게 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그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만약에 그 유언의 진위 여부나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유언 한 사람의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유언을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에만 그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직접 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언 내용을 직접 글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언의 내용과 그 작성한 연, 월일, 그리고 자신의 주소, 그 자신의 성명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 자필 증서의 유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쓴다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 자필 증서 유언을 혹시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쉽게 말해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언의 내용을 녹음한다고 그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내용과 그 녹음한 연, 월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구술로 말해야 되고, 거기에는 증인이 한 명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정확한가? 자신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자신의 유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증인의 앞에서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인은 그 유언자가 말한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걸 낭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낭독한 것을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듣고 그 유언의 내용과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 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이름을 증서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엄봉 날인, 굳게 봉한 다음에 날인해서 그 엄봉 날인한 것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서 이것이 나의 유언서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 봉서 표면상에 제출한 날짜의 연, 월, 일을 기재를 하고 그 유언자와 증인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밀증서에 의한 날인은 그 서명 날인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성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좀 독특한 것이 유언자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유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언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구수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1명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 내용을 말하고, 그러면 그 유언 내용을 들은 증인이 그것을 쓰고 또 그 앞에서 낭독한 다음에 다른 증인이 그 기재된 내용과 낭독한 내용이 유언의 내용과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모두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또 이 구수증서로 인한 유언의 독특한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유언자의 진위에 진정한 의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그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법에서는 그 상속의 순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 쉽게 말해서 사망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 쉽게 말해서 사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사순위는 사망자의 사촌인의 반계혈족, 뭐 예컨대 삼촌, 고모 또는 이모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에게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그리고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돼서 균등해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상속인들 중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그 상속인인 직계 비속 상속인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 존속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 자녀가 없고 사망자에게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만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는 특별하고 배우자가 특별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은 균등해서 그 상속 재산을 분할받는다고 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서 0.5배를 더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되는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 뭐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망자에게 직계 존속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다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 존속인 부모는 1.5 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그 사망자의 재산이 나눠지고 유언이 없을 때에 그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재산이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말 잘 듣는 첫째에게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라고 하고 그 말 안 듣는 둘째에게 대해서는 재산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유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 말 안 듣는 둘째는 전혀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말 안 듣는 둘째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10억 재산 전부를 첫째에게만 넘기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은 원래 자녀는 둘이고 둘은 공동상속이기 때문에 그 10억을 둘이 균등하게 나눠갔기 때문에 5억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언에 의해서 그러면 그 10억 전부 다가 다 첫째로 가느냐? 근데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은 자녀의 경우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이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인 2.5억까지는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10억 전부 다 첫째에 주겠다라고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둘째는 2.5억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첫째는 7.5억만 가져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유류분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유류분권은 직계 비속과 그리고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 손자녀와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인정이 되고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그 재산만을 상속하는 경우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자녀들은 또는 부모의 상속인들은 그 부모의 빚까지 상속을 받게 돼서 그 부모의 빚을 자신이 갚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에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빚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해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우리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는 빚이 더 많으므로 나는 아예
그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 다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과 빚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선순위 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녀,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만약에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이 그 부모의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빚이 누구에게도 상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 포기 이외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뭐냐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한 자의 빚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부모님의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가정법원에 이제 한정 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나중에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개월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